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오늘은 다문화 시대 우리는 절친 한국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특별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절친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절친에게 묻습니다 라고 하는 순서죠. 네. 관정법부님 사연 좀 읽어주세요. 네, 제가 오늘도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의 문화 갈등으로 새우등 터질 것 같은 일명 새우등 절친님의 사연인데요. 저희 집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저와 동생 이렇게 5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국제 결혼을 하셨고 저 엄마는 터키에서 오셨어요. 엄마는 터키와 한국이 가장 민족성이 비슷한 나라라고는 하셨지만 문화적 차이를 느끼시는지 갈등도 조금 있어요. 특히 할머니와 엄마의 갈등은 가끔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도록 만들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할머니를 따라서 엄마도 몇 년 전부터 절에 다니시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갈등이 물론 좀 줄긴 했지만 엄마는 한국 생활 17년 차여서 한국말이 능숙하긴 해서 더더욱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문화 차이는 여전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저도 가끔은 엄마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기도 하고요. 아직도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엄마가 딸로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갑갑하기도 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할머니와 엄마 사이를 조금 더 가깝게 돈독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일명 새우등 절친님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우리 새우등 터지는 지금 이 사연에 대해서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언어적 부분이 아니라 이런 문화적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면 김지연 법부님. 네. 김지연 법부님은 아버지는 아까 한국인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중국인이시라고 하셨는데 부모님께서 국제 결혼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국제 결혼하셔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혹시 또 새우등 터지는 일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갈등이나 문화 차이를 못 느꼈어요. 못 느끼셨어요? 네. 오. 왜요? 지금 어머니께 신신당부를 받고 온 것은 아닌가. 네. 계시니까. 네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어머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답을 못 느끼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건 당사자에게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오늘 김지연 어부님 어머니께서 보호자로 지금 함께 계시는데 우리 만나볼까요? 네. 어머니 지금 바로 앞에 계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원 엄마 손춘아입니다. 네. 아니 방금 우리 지원 양은 문화 차이로 인한 가족 갈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어떠세요? 사실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 또는 뭐 시부모님과 고부 갈등 이런 것들이 문화 차이로 인해서 있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은 아빠가 중국 주재원 네네. 한 8년 동안 있기 때문에 중국 문화 또 이수하고 네네. 그 한국 오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 그 습관 미리 알기 때문에 시부모님들도 잘 해주시니까 그래 뭐 갈등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중국에서 연애 결혼을 하셔서 먼저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또 우리 지원 양 아버님 되시는 분도 중국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 상태에서 결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듣자마자 스튜디오를 둘러봤어요. 할머니께서 와 계신 것은 아닌가. 하지만 혹시 그러면 우리 지원 학생을 키우시면서 이렇게 엄마로서 또는 학부모로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드셨던 때가 좀 있었을까요? 네, 처음 한국 올 때 지원이 7살 때 오니까 저도 한국어 못 해가지고
유치원 갈 때 그 학교에 유치원 보내는 아리짱하고 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네. 받아쓰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정말 받아쓰기 못하니까 저도 발음 정확하지 않고 둘이 옹 울었어요. 아, 7살, 지원 양이 7살 때까지는 중국에서 함께 사시다 오셨기 때문에 유치원 처음 갔을 때 알림장이 진짜 어머님께도 큰 숙제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아빠도 네.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네네. 우리 챙겨주는 시간 없었어요. 네. 여기서 듣다 보니까는 아버님과의 갈등이 없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어떻게 조금씩 극복해 나가실 수 있었나요? 유치원 다닐 때 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유치원 학부모하고 학교의 선생님들, 학부모들 많이 네. 도움이 많이 받았어요. 그거 거부하는 했습니다. 아, 먼저 나서서 주변에서 도움을 참 많이 주셨군요. 네. 네.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언어를 떠나서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한국 생활에 적응을 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해 나가셨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꼭 그런 다문화 가정만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주변의 다문화 가정을 보면 이런 가정은 참 안타깝다 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한부모 가정 네. 그 아빠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혼하거나 네. 엄마 혼자서 아기 키워서 너무 어려워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엄마 몸이 많이 아파도 정말 밖에서 뭐 청소 일도 하고 아기 키우면서 옆에 봤을 때 되게 네. 공감 많이 해요. 그쵸. 그분이 너무 안타까웠고 정말 더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저도 경제적으로 좀 별로 없어서 네. 도와주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버님이 이 다문화 가정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가장 큰 중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가 생기는 다문화 가정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정도 많으시고 생각도 깊으신 것 같은데 아마 지원 학생이 좀 그런 모습을 닮아서 잘 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오늘 따님이 방송 패널로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그리고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앞으로 저기 중국하고 한국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화이팅! 네, 아니 정말 말씀을 짧게 나누어 봐도 참 깊은 생각을 가지신 어머니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또 특수성을 살려서 한국과 중국의 교두보가 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미리 또 그려주시고 한국 어머니가 다 되셨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공부해라 라는 말씀까지 네, 정말 여러모로 참 어머님을 보면서 지원 양의 미래가 기대되기도 하네요. 우리 지원부부님 어머니께서 기승전 공부해라 한국 어머니세요. 완벽한 한국 어머니시죠. 네.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되어 있는 이제 공부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평소에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평소에도 학원 다녀서 중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재미는 없어요. 갈등이 있네요. 근데 뭐 이게 다문화 가정이어서의 갈등이 아니라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와 한국 따님의 네. 전형적인 갈등인데요. 그래도 어머니 뜻을 잘 따르고 있네요. 네. 착합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네.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어서 생기는 갈등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그냥 너무 일반적인 사람 살아가는 데서 생기는 갈등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지원 법우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연애 결혼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혹시 도은아 법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저도 그 아버님 친구분 통해서 소개해 줘서 저희 남편 만났어요. 네. 그럼 연애해서도 결혼하고. 아, 그럼 이제 연애 결혼을 하신 거네요. 네, 소개팅, 연애로 이어진 결혼인 네. 거죠. 아, 소개팅, 네. 연애. 네. 그러면은 아까 듬직하고 이렇게 멋져 보였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낯선 곳에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딱 이렇게 증폭되면서 그 결혼 생활 초기에 좀 많이 다투거나 그러셨어요? 저희도 부부인데 당연히 했죠. 아, 지금은 당연히. 안 했습니다. 신혼 초에 참 많이 하셨던가 봐요. 네, 네. 어떤 걸로 가장 많이 다투셨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처음에 한국 왔으니까 한국 문화도 잘 모르고 그리고 문화 차이 때문에 많이 다툰 것 같아요. 왜 이해를 못 해주냐, 뭐 이런 것들.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네. 베트남 사람들끼리 뭐 사랑 애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하면 뭐 손에 뭐 불에 막 다듬도 막 만지고 그런 행동이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남자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뭐 어이없다, 뭐 예의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오해했어요. 스킨십 같은 것들부터 네, 낯설어 하죠. 베트남에서는 여자분들이 남자친구, 남편에게 이렇게 볼을 쓰다듬는 것이 네, 일반적인데 네. 그렇죠. 사실 한국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 문화를 모르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사소한 것들부터 있네요. 네. 그럼 도은아 부부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 지금은? 지금은 지금도 김치찌개. 김치찌개 네. 좋아해요. 그러면 그때 요리 같은 것들도 이제 오시면은 해주셔야 되잖아요, 남편한테. 네. 그럼 어떤 요리 해주셨어요, 처음에 오셔서? 그때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래서 김치찌개를 네. 잘하시게 되신 거네요. 지금은 잘 끌 수 있습니다. 네, 잘 수 있는 게. 네. 생각해보면요, 스님. 네. 우리가 보통 친구들이나 만나서 베트남 음식점 참 많이 가잖아요. 베트남 쌀국수집도 가고. 그거는 지금인데 네네. 그때 당시엔 2005년이잖아요. 하기사 그런 느낌이겠죠?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거나 외국에 갔을 때, 다 좋은데 김치 하나만 좀 놓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한 가지, 이거는 진짜 좀 내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좀 먹고 싶다 했던 게 한국인들한테 김치 같은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베트남 있을 때는 매운 거도 많이 먹어서 매운 거도 먹고 싶었거든요. 네네. 특히 베트남 고추 같은 거 네. 한국 고추랑 그 매운 거랑 약간 조금 달랐어요. 달라요? 네, 그래 처음에 왔을 때는 베트남 고추 되게 먹고 싶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독특한 거지만 네네. 네, 다른 친구들 좀 더 신기한다고 이상한다고 다른 친구. 베트남 친구분들도 너 왜 굳이 고추가 먹고 네. 싶니? 이런, 네. 그때 한국에서는 그 청양고추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청양고추가 네. 있다는 걸 모르셨구나. 네, 한국말도 많이 못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딱 그냥 뭐 전형적인 한국인처럼. 정말 인연이 다 오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 의식주에서의 차이도 네. 별로 느끼지 못하시고, 그러면서 뭐, 그래도 당연히 신혼 때는 싸우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평균적인 정도지, 뭐 네. 특별히 더 힘들었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음식 관련해서는 저희 베트남 있을 때는 아침에 보통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어요. 뭐 쌀국수나 그런 것들 사 먹는데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밥 3끼 먹고 아침에 밥이나 뭐 국이나 반찬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문화들 저한테 조금 힘들었어요. 아침을 외식하는 문화군요, 베트남은. 네, 밖에 나가서 뭐 사 먹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정반대네요. 한국은 점심, 저녁은 사 먹더라도 아침은 꼭 차려 먹는 문화인데 네. 쉽지 않으셨겠네요. 태국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사 먹어요. 그러면 우리 도훈아 부모님 말고 태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문화 충격 다 해먹어? 이러면서 있었겠네요. 네.
아이고, 뭐, 그러면 하루에 3끼 하시기가 정말 만만치 않으셨겠네요. 이런 뭐 특수한 경우들도 이제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 평범한 신혼부부하고 또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즘에 고부 갈등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죠. 이러면은 조금 더 증폭된 고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나요? 네, 뭐 많다고 그러면 그것도 슬픈 얘기니까요. 네, 몇 건들이 있었고요. 뭐 지금도 그런 상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사회에서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들 그리고 뭐 시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원주민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외국이나 뭐 다른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이주민이 됐어요. 근데 똑같은 사회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원주민들은 항상 이주민들에게 수능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100년 살았으니 1년 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주민들은 나 이렇게 처음으로 왔는데 날 좀 존중해주고 나에 대해서 다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가 이제 갈등의 증폭이 되는 거죠. 그렇죠. 크게 바라는 거 없거든요. 여성분들이 와서 혹은 한국인, 뭐 외국인 남성들이 와서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1대 100이죠. 한국인 100명하고 외국인 1명이 싸우면 당연히 한국인이 이기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 그냥 나의 차이를 조금만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실제 뭐 사례도 한 가지 간단하게 들어보면 필리핀 다문화 가정 여성분하고 시아버지, 뭐 시어머니, 네. 남편 이렇게 저희 센터를 찾아오셨었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요구 조건은 네. 여자분 필리핀 여성분이 밥을 안 먹고 스파게티만 요구를 한다. 아, 입에 안 맞아서. 면만 먹는다. 아, 근데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원주민들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있었던 뭐 미국의 식민지화 네. 뭐 그런 것들 문화를 거쳤던 필리핀이라면 네. 당연히 스파게티가 주식처럼 되어 있었을 테고요. 그렇다 보면 천주교나 교회의 영향들도 받았을 테고요. 한국도 불교 국가지만 뭐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탄압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원주민으로서 그것들을 이해조차 안 하는 거죠. 왜 밥을 안 먹고 스파게티만 좋아하는 저 외국인 여자. 이렇게만 바라보다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희 센터를 그렇게 손을 잡고 다 찾아오셨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리핀과 미국과의 관계 혹은 뭐 왜 그들이 왜 뭐 스파게티를 먹어야 하며 종교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한 2달간 어느 날은 시어머니만 만날 날도 있었고요. 어느 날은 같이 만나는 날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 2, 3개월 그냥 많은 얘기들만 나눴어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이후에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시어머님하고 거기 필리핀 며느리죠, 며느리. 네. 며느리하고 웃으면서 손잡고 저희 사무실 문 들어왔던 적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아, 결국은 이해의 장이 열리기 전에 갈등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군요. 네. 제가 김봉경 국장님이죠. 국장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네. 결국에는 그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고 네. 배울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일관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김지원 법부님은 친구들하고 뭐 그런 뭐 이해 못하고 이런 거 없죠? 네,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누구랑 잘 안 되는데요? 모두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모두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정말 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약간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사실은 이 우리 지원 양 얘기가 낯설지 않았던 게 저희 동네에도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마을버스를 탔는데 뒷좌석에 여중생 3명이 앉더라고요. 근데 2명의 한국인 여학생이 이쪽에 둘이 같이 앉고 다문화 가정 여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혼자 앉더라고요. 2인용 좌석에.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조금 친구들이랑 거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마음이 좀 쓰이길래 그 바로 뒷좌석 가서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나 좀 들어봤어요. 근데 뭔 얘기하다가 나 어제 직캠 그거 봤음. 엑소 직캠 봄이라고 이 다문화 가정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대박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돌 그룹 얘기를 엄청 하더니 이 다문화 가정 친구가 나 간다 빠이 이러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구나. 오히려 어른들의 시선 속에 편견이 더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네. 엑소 오빠들 얘기하고 뭐 요즘은 누가 대세인가요? 요즘 방탄. 방탄소년단. 네. 이렇다니까요, 스님. 아니 지금 세대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엑소 오빠들 직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두 분은 무슨 얘기지? 네. 네. 스님도 무슨 얘기지? 아니 저는 직캠 알아들었어요. 우리 절에 중학생들 많이 와요. 저도 헐 대박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이 아까 우리 김봉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해와 그런 대화의 부족에서 일어나는 거인 만큼 이 또래 친구들은 정말 아이돌 문화, 뭐 연예계, 뭐 오빠 언니들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그것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도 목격을 했죠. 제가 저희 절에 오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을 보면은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다른 점이 있는 걸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다음 세대 우리 지금 청소년, 네.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더 큰 원동력이 화합에 되는 원동력이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역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네. 소통이 돼야 뭘 좋아하는지 서로 알게 되니까 차이를 이해를 하든 아니면 공통의 관심사를 갖든 결국은 우리가 서로 소통해보고 대화해보고 이런 일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스님, 그러면 오늘 우리 새우등 이 사연을 보내주신 절친님께는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뭐냐면 네. 새우가 등이 터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새우가 등이 안 터지면 고래하고 누구 싸우는 거죠? 고래끼리 싸우는 거죠. 고래끼리 싸우는 거 새우가 등이 안 터지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어떡하죠? 새우가 더 강해져야 하나요? 지금 새우가 등이 터지니까 문제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새우가 이렇게 고래 사이에 껴가지고 고래끼리 싸울 때 등 터지기 전에 네. 그냥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너무 당연하게 한국인 시어머니죠. 네. 시어머니와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도 다른 집에서도 네. 너무 당연하게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뭘 바꿔주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 자꾸 뭐 바꿔주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등 터졌기 때문인데 네네. 좀 그냥 본인이 등 안 터지게 그렇죠.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남을 바꾸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네. 그것도 또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면. 지금 김지원 법우님이 아버지 한국인이시고 어머니 중국인이시고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이거는 새우등이 안 터졌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렇게 네. 새우등이 터질 만한 상황이 아예 없든지 네. 아니면 있으면 지혜롭게 잘 네. 본인의 이 대처를 잘 하면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군요. 그쵸.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스님 말씀을 좀 이해해보자면 한국인 할머니와 터키에서 온 엄마의 갈등이다라는 거에 앞 글자만 빼서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또 싸우네 정도의 보통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고민이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 절에 오시는 분들 보면 네. 다문화 가정이 굳이 아니어도 네네. 다 싸우세요. 고부 갈등은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적이 없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다문화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 생각을 일단 버려버리고 그냥 이 인간사에서 너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네. 갈등이다. 음. 이렇게 마음을 좀 바꾸시고 네. 관점을 좀 바꾸시고 바꿔드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걸로. 김지원 법우님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네. 지금까지 등 안 터지게 네.
잘 생활하는 거라는 거죠. 혹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보고 있다. 네. 자, 이번에는 새롭게 마련된 코너입니다. 솔직 토크, 마음의 거리를 좁히다라는 순서인데요. 네. 이 시간은 오늘 절친을 찾아주신 우리 청년분들이죠. 청년분들이 서로의 생각을 좀 더 알아보고 네. 서로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 자체가 다문화 시대, 우리는 절친 한국인입니다. 네. 이죠. 저희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항 3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절친분들이 네. 솔직한 마음을 대답하시면 되는데 고민하시면 안 돼요. 곧바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네. 자, 장재열 법부님이 그러면은 네, 제가 이 3개의 문항을 좀 준비해 왔어요.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 고민하지 말고 그냥 탁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김지원 법우님과 도은아 법우님 그리고 김지원 법우님 어머님께 세 분께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한국과 중국 또는 베트남이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를 한다면 나는 이곳을 응원할 것이다. 도은아 법우님.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네, 김지원 법우님. 저는 둘 중 아무. 둘 중 아무나 이겨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머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둘 다 용어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머니와 지금 따님 두 분 다 아무나 이겨라. 어느 쪽이나 이겨도 와! 네네. 네, 그렇군요. 정말로 그럼 도은아 법우님은 베트남이 저도 한국이 이긴다면 괜찮다는? 별로 한국이랑 베트남 부침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이랑 베트남이 국제 무대에서 뭐 축구든 농구든 딱히 경기를 할 일이 별 없군요. 네, 많지 않습니다. 주력 스포츠가 좀 많이 다른가 봐요. 네, 우문현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들이요, 탁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네 분께 다 여쭤보겠지만, 솔직하게, 정말 첫 번째 질문보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이다. 우리 김봉경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김지원 법부님은요? 저도 좋아해요. 네, 도은아 법부님. 좋습니다. 네, 어머님은 어떠세요? 저는 중국든지 한국든지 다 좋습니다. 한국과 중국까지도 살기 좋은 나라다. 네. 어머님께서 굉장히 현답으로 일관해 주시는데요. 사실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는 다 예스를 하실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돌발 질문 나갈게요. 도은아 법부님부터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베트남보다 교통이 좋습니다. 교통. 자, 우리 지원 양은요? 저는 케이팝이 네. 좋다고 생각해요. 방탄소년단 오빠들 말이죠. 네. 우리 김봉경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글로벌 전자브랜드인 LG와 삼성 갤럭시와 G5가 있습니다. IT 기기. 그렇죠. 네. 어머님은 어떠세요? 저는 교통하고 병원 가는 거 제일 편해요. 교통과 의료. 스님은 어떠신가요? 저요? 네. 저는 불교가 좋은데요. 네.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제가 스님께 돌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 역시 우리 도은아 법우님과 지원 법우님 그리고 어머님께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머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한국 가정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나 보고 싶다. 아니에요. 그러면요? 네. 저는 작년부터 깨달았어요. 네. 부모님이 이제 나이 많이 드시니까 네. 혼자 외롭게 살고 네. 너무 가슴 아파요. 네. 그래서 지원이 나중에 결혼하면 네. 저 옆에 머리 들지 않게 네. 할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네. 정말 효심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원 양은 어떤가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한국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 보고 싶다. 또는 외국인으로 태어나 보고 싶다. 전 한국인으로 네. 태어나고 싶어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오빠들 때문이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훈아 버부님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한국인으로 태어나보고 싶다. 어떠신가요? 그냥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으로 태어나보고 싶다.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 네, 답변을 어려워하시는 걸로 네, 제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준비한 우리 솔직 토크 새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새 코너인데요. 네, 재밌네요. 지금까지 중에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돌발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요즘 보면은 네. 주제를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네. 길에서도 쉽게 네. 외국인과 연인 관계로 보이는 네. 한국인 남성, 네. 한국인 여성들이 그렇죠. 눈에 종종 띄나요? 많죠. 많아요? 네, 특히 이태원, 뭐 신촌, 홍대에 가면 정말 많죠. 안 가본데 아이고. 어떡하지? 네, 스님,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지역에 놀러 올 뿐 사실은 그분들이 다 여러 곳에서 살고 계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뭐 저는 이제 그 연예인들 같은 네. 경우에 보면은 외국인이랑 이렇게 연애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공인들도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외국인과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네네. 그러면은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네네. 그렇게 국제 결혼하고 있는 네네. 그런 인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청년들 바뀌고 있나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많이 접하는데요. 사실 오늘 주제 다문화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주민 여성이나 다문화 가정 2세를 생각해서 사실 저희 청년 상담소와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결혼, 연애로 이어져 보면 저희 상담소에도 정말 많은 고민 사연들이 와요. 예를 들면 사실은 저도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틀을 정해놓고 있었던 건데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그 현지인 외국인 친구와 교제를 했는데 결혼까지 생각 중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다문화 가정의 씨앗이자 다문화 가정의 현상들이거든요. 사실 20대, 30대 청년층에서는 요즘에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을 한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교제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신선하다라는 느낌마저도 사라질 정도로 보편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인식은 많이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런 국제 결혼을 한 커플들, 친구들을 보면 신혼 초기 그 나이 때 정말 많은 다툼이 있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그럴 거면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 실제적인 그런 삶에 맞춰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도훈아 부부님, 네. 그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연애해가지고 국제 결혼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나요? 네, 요즘에 그 베트남이 많이 발전해서 네. 베트남 사람이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좀 종종에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외국인이 많이 오잖아요. 네. 제가 가보면은 태국도요 굉장히 많아요. 태국도 진짜 많을 것 같고 베트남도 그렇고 관광지로도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베트남에서는 뭐 국제 결혼에 대해서 신기해하거나 이런 건 아직 이제 없네요. 네. 그 전에는 좀 그랬었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국제 결혼한다라는 것 자체가 낯설지 않은. 김봉경 법부님도 결혼하실 거죠? 네, 해야죠. 근데 애인은 있으세요 그러면?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아, 네. 한국인인가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죠. 네. 없다고 하셨어야. 네. 제가 이제 생긴다면 외국인이어도 당연히 상관없죠? 이렇게 질문하려고 그리고 그랬는데.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전 솔로니까요. 장지열 법부님, 네.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죠? 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장지열 법부님은 영어가 돼서 그래요. 네? 영어가 돼서 그래요. 됐었나요,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중국어도 살짝 됐었죠? 아, 중국어. 네. 저는 만국 공통어인 이 바디랭귀지랑 눈치로 소통합니다. 바디랭귀지랑 눈치로 하면 된대요. 네. 아까 우리 촬영 전에
지원 양 어머님께서 지원 양한테 중국어로 뭔가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알아듣겠던데요. 따라, 어깨 펴고, 머리를 뒤로 넘겨라. 명찰이 안 보인다. 다 알겠던데요? 맞죠, 어머니? 네. 그걸 바디랭귀지로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눈치랑 바디랭귀지 그걸로 파워 오브 러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머님도 연애하실 때 그러셨죠? 그럼요. 네. 이렇게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도 지금 여기 보면 세대가 다 다르잖아요. 네. 이 청년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네.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 그 국제결혼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지만 네. 이상한 시선은 없지만 그래도 직접 한번 국제결혼을 해보시니까 좀 뭐 고국이 그립다든가 아니면은 베트남에 계시는 가족들이 그립다든가 이런 마음들이 드시죠? 네네. 저 현재 한국에 살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애들 키우는 거, 뭐, 직장 다니는 거, 뭐, 문제 해결 안 되는 데는 부모님이 되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 안 들을 때 네. 가족들이 네.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말 안 들어주고 내 뜻 안 따라주고 그렇죠. 해결은 안 되고 원래 이럴 때 그 돌아갈 섬 같은 곳이 네. 친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네, 그때 어머니가? 좀, 네, 어머님은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베트남은 자주 가세요? 저희 2-3년에 한 번씩 설날 때, 명절 때 한 번에 가고요. 아. 예. 여기 한국에서 생활도 하고 애들 학교 문제도 그렇고 특히 뭐 비행기 값도 사지 않아서 예, 그렇죠. 자주 못 봅니다. 그래도 요즘에 많이 좀 저렴해졌는데. 저렴하긴 하지만 저희도 한 번 가면 3명이 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저랑 쌍둥이랑 같이 가니까 뭐 남편도 같이 가면 4명 정도 가면 좀 네. 네,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문제 공감이 되네요. 맞아요. 저희 대중이 네. 스님들이 5분인가 그래요. 네. 비행기표를 끊으려면 네. 5배예요. 그렇죠. 정말 지출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혼자 움직이는 거하고 장재열 법원님 아직 혼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공감을 못합니다. 너무 좋대요. 혼자여서 이렇게 좋은 점을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제가 네. 솔로인 거를 네. 오늘 이렇게 승화시켜 드렸어요. 네. 오늘 기쁨 가득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은 조금 촉촉한데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저는 뭐 요즘에 대중들이 늘어가지고 네. 학생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비용 문제 말고는 요즘에 베트남 가시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리시잖아요. 저 베트남까지 가면 5시간 정도 걸려요. 거기서 또 그 차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 네, 저희 것이죠. 고향까지 가면 또 2시간 정도 더 걸리고. 그래도 가까운 데 사시네요. 그럼요. 공항에서. 중간 정도. 아유, 2시간이면은. 네. 사실 근데 베트남이라는 단어를 빼고 비행기라는 단어를 빼고 생각해보면 저도 서울에서 고향까지 버스로 5시간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저희 집까지 한 50분. 그럼 사실 같은 시간 출발하면 비슷한 거리에 사실 마음의 거리일 뿐 비슷한 거리에 우리가 타향살이를 하는 공통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아요. 요즘 네. 정확해요. 네. 뭐 한 4-5시간 거리는 부산 가나 네. 베트남 가나 그렇죠. 시간이 거의 똑같아졌다. 네. 이렇게 보면 되죠. 맞아요. 네. 아유, 좀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네, 자주 뵙지 못하지만 뭐 요즘에 인터넷도 잘 되니까 뭐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으로 영상 통화도 자주 하고 네, 연락도 자주 드립니다. 카톡으로 영상 통화도 돼요? 카톡 되죠. 네. 네. 요즘엔 메신저, 인터넷으로 다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특히 뭐 국제 커플이나 이렇게 이주민 분들은 친정 부모님과도 많이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김지원 어부님의 눈빛을 봤어요. 네. 아재다. 카톡으로 영상 통화 되냐고 질문을 괜히 했어요. 네. 그 순간 우리 지원 양이 아재다. 한 발 가까워지고 2발 멀어지. 네. 우리 지원 양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어머님께서 한국과 중국의 교두보가 되어라 따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원 양은 진짜로 어떤 장래희망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네. 일단 중어중문과에 나와서 네.
취직을 해서 네.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네. 일을 하고 싶어요. 아, 중국과 대중국 무역을 하는 네. 그런 이제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군요. 네. 어때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중국이 또 어머니의 나라라서도 있나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조금 더 내가 가치 있게 좀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군요. 네. 네. 아니, 정말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점점 이제는 단일 민족, 단일 국가라는 경계가 사라지는데 그런 경계를 허물고 있는 가장 멋진 씨앗들이 우리 다문화 가정 2세 친구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해야 할 이 사회에서의 소임과 사명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대요. 사명이 있대요. 네.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 자체가 네. 그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문화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이 가정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많이 좀 내세웠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는 조금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김지원 법우님 세대, 이 세대가 우리 관정 법우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문화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씨앗이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제가 그 청소년 특집이나 이러면은 저는 무조건 청소년 편을 들거든요. 부모님 편을 전혀 안 들고 무조건 청소년 편을 들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꿈이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김지원 법우님은 네. 우리 혹시 청소년 특집도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스님께서 갈등 유발자로서의 어떤 이런 모습을 또 가지시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처음 알아서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템플스테이 하잖아요. 네. 가족들이 오죠. 네. 호언장담을 합니다. 오늘 밤 안에 찢어드리겠습니다. 왜죠, 스님? 물론 찢었다 붙여드리죠. 뭔가 화합과 갈등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맞아요. 저는 네. 무조건 싸우자. 네. 싸워라. 네. 이런 주의라. 네. 결혼하면 무조건 싸워라. 싸워야 한다. 네. 네. 없는 싸움 만들어서 할 건 없지만 네. 속에 담아두면 고름이 돼요. 그래서 김지원 법우님은 다음에 나올 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질문할 거예요. 정말로 중어중문학과 가는 게 꿈인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부모님 이야기 말고 나만의 뭔가가 있는가? 그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없어도 괜찮아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때 질문을 남겨두고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 말고 네. 이번에는 한국에서 사니까 이렇게 좋아요.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또 불자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네. 좋아요. 아예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연애나 진로나 뭐 결혼 생활 같이 지극히 일상의 주제에도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 분들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 다른 주제로 또 만나 뵙는 자리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원 부부님 또 나올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엄마 몰래? 우리끼리? 엄마 말고. 원래 학생들이 네. 부모님이 있으면 말 잘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준비된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나눈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뭐 이만 맞춰도 괜찮겠죠? 네. 뭐 분량도 충분히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클로징 멘트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멘트를 딱 하면 아시죠? 네. 네, 좋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